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아시나요? 아마 뭐 다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현재는 뭐 경우에 따라 계속 변하지만, 그러면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단체는 어디일까요? 의외로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단체는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돌파한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관이 하여튼 지난 주말에 36조 달러를 돌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실제 통계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여튼 그 미국 US Debt Clock이라고 미국 국가 부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 시계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US Debt Clock ORG에 따르면 하여튼 뭐 지난 주말에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입니다. 5경 원. 그러니까 5경 원이라는 거는 5만 조라는 거죠. 5만 조.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하여튼 5경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최근에 재정 적자가 계속 그 마이너스 2조 달러. 이거 다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2조 달러 정도가 이제 매년 재정 적자가 나고 있고요. 무역 적자도 1조 달러가 살짝 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 20일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그러니까 4년 후에는 미국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단은 이건 뭐 그 백악관에 있는 예산실, 뭐 미국 의회, 또 이제 민간 단체들이 이제 추정한 건데, 최저 44조 달러에서 그 최고 50조 달러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매년 2조 달러씩 증가하고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연간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리스크 프리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이자율을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이제 가르치는데, 그거는 뭐 그동안은 그랬는데 앞으로는 교과서를 아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미국 국가 부채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서로 피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대선 2028년 미국 대선에서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언제 이렇게 늘었냐? 2000년만 해도 이제 2000년에 이제 조지 부시가 그 승리한 거죠. 이제 선거에서. 그래서 조지 부시가 승리한 그때, 이거 이제 아들 부시입니다. 아들 이제 조지 부시인데, 그때 당시 부채가 24년 전이죠. 5.5조 불이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뭐 그때도 그렇게 조금 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그 부시 정부 8년 동안에 6.8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냐면, 이때 이제 부시 정부는 그 사담 후세인과 이제 이라크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6.8조가 늘었고요. 이제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또 8.8조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정부는 뭐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니까 무상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늘렸죠. 그래서 이제 8.8조 달러가 늘었고, 트럼프 4년 동안에 또 이제 7.9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제 이때는 코비드가 발생한 초창기인데 이때 돈 많이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이제 4년 동안에, 요건 이제 8년 동안에, 부시나 오바마 정부는 8년 동안에 이렇게 는 거고요. 트럼프랑 바이든은 4년 동안에 이제
네, 7.9조, 7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실시간 기준입니다. 36조 달러고요. 하여튼 2028년에는 44조에서 50조 달러가 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발하는데,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내각을 인선하면서 그냥 아주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죠. 뭐 하여튼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미국 경제가 탄탄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활성화하면 오히려 이제 물가만 오르는 거지. 사실은 그 감세가,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감세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민간 경제는 탄탄하고요. 특히 뭐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M7,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거 있잖아요. 테슬라. 이 M7이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 경제는 탄탄한데 굳이 지금 감세가 필요한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세에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를 인상해서 이제 보충하겠다는 건데, 뭐 관세 올리면 뭐 세수는 늘어나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거든요. 수입을 굉장히 뭐 세계 최대 수입 국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를 인상하면 세수는 늘어나지만 이제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고요. 지금도 사실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 트럼프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모든 대통령들이 내가 하면 아주 뭐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무도 사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이란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게 뭐 대통령 바뀐다고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긴 어렵습니다. 또 이제 머스크를 뭐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이제 비용을 혁신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공무원 자르겠다는 건데 사실은 또 저항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조금은 개혁하겠지만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를 이제 이렇게 지탱하는,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빌리는 거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가요, 그 해외 투자자들, 뭐 중동 자금, 뭐 노르웨이 뭐 국부 펀드 이런 데서도 이제 여기 이제 미국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사실 그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는 아직까지는 달러의 권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물론 당분간도 이제 달러 패권은 유지할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때가 되면 미국 국가 부채가 저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달러 패권이 유지될까? 그게 참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이제 미국 정부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뭐 달러가 무너지면은 사실은 아주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공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 정부가 정말 영리한 정부라면은 이제는 사실은 미국 국가 부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미국 경제 탄탄하고요. 달러 패권도 유지되겠지만, 이게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뭐 달러 패권도 이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2008년 서브프라임 그 크라이시스 이후에 그 금값이 왜 많이 올랐냐 하면요, 그때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달러 가격이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았지만 다른 데는 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은 유지가 됐고 오히려 이제 금값만 올랐는데, 사실은 그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4년 후에는 이게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